이 조용한 시골 농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훗날 독일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 농장 주인인 안드레아스 그루버, 그의 아내 체칠리아 그루버, 그들의 딸 빅토리아 가브리엘, 빅토리아의 자녀들인 체칠리아 가브리엘, 요제프, 그리고 얼마 전 새로 고용된 가정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까지 이 6명은 한날 한시에 모두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이상한 낌새는 몇 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안드레아스는 이웃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눈 덮인 들판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는데 그 발자국은 숲에서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역으로 농장에서 숲으로 나가는 발자국은 없었고 지붕에서 발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농장 건물의 열쇠 몇 개가 사라졌고 미넨에서 온 낯선 신문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신문을 구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농장주 안드레아스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누군가 몰래 침입했다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안드레아스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농장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농장 전체가 귀신에 씌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집 근처에서 기괴한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결정적으로 다락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농장에 있을 수 없다 판단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3월 31일 가정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가 농장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근무일이었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가족은 마을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농장 주인 안드레아스 그루버는 평소 괴팍한 언행과 불같은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녀 체칠리아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일요일에는 가족들 모두가 성당 미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기계 수리공이 농장을 방문해 5시간 동안이나 기계를 고쳤지만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고 농장 전체가 정막이 감돌았다고 하였습니다. 우편 배달부도 우편 배달 중 우편물들이 집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5일 후인 4월 4일 이웃들이 걱정 끝에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헛간문을 여는 순간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헛간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안드레아스 그루버, 체칠리아 그루버, 빅토리아 가브리엘, 그리고 손녀 체칠리아. 그들은 무언가에 머리를 가격당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한여 방에 있던 마리아 바움가르트너, 그리고 요제프. 모두 머리를 강타당해 숨져 있었고 범행 도구는 곡괭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살해된 이후에도 누군가 이 집에서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 가축들에게 누군가 계속 먹이를 주고 부엌에선 빵과 고기를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이후에도 이 집에 머물렀으며 경찰은 주위 인물들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로렌츠 슐리텐바우어. 그는 힌터카이페크 농장 근처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웃이라기엔 그와 이 가족 사이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슐리텐바우어는 마을에서도 비교적 평판이 나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힌터카이페크 농장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빅토리아 가브리엘과의 관계. 사망한 안드레아스의 딸 빅토리아와 슐리텐바우어는 정식으로 혼인한 적은 없지만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요제프의 생부가 슐리텐바우어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 이후 이상한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슐리텐바우어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일가족의 행방을 걱정하며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슐리텐바우어는 농장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 전 실종되었다던 바로 그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아직 시신이 있다는 걸 본 적도 없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히 시신이 놓인 위치를 향해 걸어갔다는 겁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이웃들도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슐리텐바우어는 이후에 사건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데도 관여합니다. 심지어 현장을 어지럽히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정황까지 있었죠. 경찰은 처음엔 그를 협조적인 이웃이라 여겼지만 1순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기소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모두 바이트호펜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고 묘지에는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머리는 절단된 채 부검을 위해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단된 머리들은 2차 세계대전 중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과학적인 재수사도 그로 인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힌터카이페크 사건은 지금까지도 독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걸까? 왜 범인은 범행 후에도 농장에 머물렀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비명도 없이 모두를 헛간으로 유인해 살해할 수 있었던 걸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수많은 추측만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힌터카이페크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